돌아가신 아빠 재산을 왜 오빠 네가 다 가져가? 아니 당연히 내가 장남이니까 그렇지. 아직도 그 장남 타령이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세상이 아무리 바뀌도 우리 집 장남은 누구 오빠다. 엄마! 아 제사도 누구 오빠 지낼 낀데 당연히 재산 물리 받아야지. 엄마! 나 오빠 뒷바라지 한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엄마는 맨날 장남! 오빠 편만 들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게 무신. 너그 오빠 같은 장남 없다. 마, 두말 하지 말고 오빠 상속 받는데 동의해라. 오빠와 저는 그날 이후 서로를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이, 오빠. 오랜만이네. 이게 10년 만인가? 갑자기 무슨 일인데? 엄마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병원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요양병원? 오빠 니가 돌본다며. 아빠 재산 다 받아가서 장남 노릇한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진짜. 아니 나도 할 만큼 했거든. 그리고 엄마 병원비도 좀 보내고. 결국은 돈 때문에 찾아온 거야? 뭐 겸사겸사. 근데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가 필요할 건데 오빠 너는 엄마 법적 보호자 아니잖아. 아 그거 소송해서 해결했다.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사실 저희 아버지는 결혼 후 별거 중인 상태에서 친엄마를 만나 저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오빠를 별거 중이던 본부인의 자녀로 신고했고 저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2011년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빠는 소송을 통해 친엄마 박숙자 씨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자주 아버지도 못하는데 온 김에 병원비라도 좀 내고 가야겠다. 병원비는 계산했고 오빠는 소송할 때 나도 껴서 좀 같이 해주지. 이게 뭐야. 번거롭게 나 혼자만 따로 엄마 자식이라고 소송해야 되잖아. 할 수 없지 뭐. 잠들었네 우리 엄마. 안 본 사이에 많이 늙었네. 엄마, 유전자 검사 때문에 엄마 머리카락 몇 가닥만 뽑아갈게. 나도 소송해서 엄마 딸로 바꾸려고. 조금만 기다려. 아니 왜 엄마랑 오빠는 연락이 없지? 아니 유전자 검사랑 보낸 지가 한참 됐는데. 안 되겠다. 여보세요. 오빠. 나 소송 제기한 거 못 받았어? 아 그거 엄마가 돌아가셔서 소송 서류가 아직 안 왔다. 뭐? 엄마가? 그럼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는데? 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 평소에도 연락 잘 안 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지. 끊는데. 오빠! 뭐지?
태도가 뭐가 있는 느낌인데. 아, 맞다, 엄마 집. 여기로 가서 잠깐만. 나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오빠, 왜 이 집이 오빠 네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 아, 왜긴? 엄마가 내한테 줬으니까 그렇지. 상속 재산은 자녀가 반반 받는 거 몰라? 네 아직 엄마 자식 아니잖아. 그리고 이 집 엄마가 내한테 준다고 유언장까지 남겼으니까. 뭐 유언장? 아니 중증 치매에 걸린 엄마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걸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 그리고 나도 소송 제기했으니까 가족관계부 곧 정정될 거야. 그럼 나랑 오빠 엄마 재산 똑같이 반반 나눠 가져야 하는 거 몰라? 반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동안 엄마 내가 다 모셨고 니는 코빼기도 안 펴줬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나? 뭐라고?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병간호는 못했지만 병원비는 가끔씩 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다 뭔데? 아이고 어쩌다 한번. 그거 누가 못하는데. 어쨌든 나는 엄마한테 할 도리 다 했고 부동산도 엄마 유언장대로 받은 거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뭐라고? 그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법으로 따져보자. 법?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그래! 법대로 해! 해. 네, 친생자 관계 확인부터 유산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5호입니다. 정진주, 정주호 씨에게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어머니와 남매의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 과정에서 진주 씨는 오빠 주호 씨와 분쟁이 발생했고 이후 두 사람 사이는 서먹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정주호 씨는 소송을 통해 엄마 박숙자 씨의 자녀로 법적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박숙자 씨는 중증 치매를 앓았고 오빠 주호 씨는 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원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진주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진주 씨는 그제서야 소송 사실을 알았고 자신도 뒤늦게 친생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친엄마 박숙자 씨가 사망했고 이후 엄마의 부동산이 오빠 주호 씨에게 단독 상속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엄마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도 포기했던 진주 씨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지금 풀어야 할 쟁점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욱 변호사님, 먼저 진주 씨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네요. 네, 이 소송은 당사자들이 친부모, 자식 관계인지 아닌지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네. 친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주 씨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라는 의미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를 상대로는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가 소송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소송 중에 친어머니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나 부존재 확인 청구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검사로 변경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정진주 씨도 검사를 상대로 2가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진주 씨가 친어머니 박숙자 씨의 자녀로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 상속 문제도 오빠 정주호 씨와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정정이 된다면은 정진주 씨는 오빠인 정주호 씨를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자, 일단 이게 어떤 소송인지부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상속 회복 청구란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상속을 받는 바람에 정당하게 상속받을 사람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침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오빠 정주호 씨와 정진주 씨는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의 부동산을 2분의 1씩 상속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빠 정주호 씨가 마치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부에 기재를 했고 그래서 동생인 정진주 씨의 정당한 상속권이 침해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진주 씨는 그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상속받을 사람, 그러니까 진주 씨, 여동생 진주 씨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오빠 주호 씨와 동생인 정진주 씨가 2분의 1씩 상속을 받으셨는데 오빠 정주호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하셨으니까 네. 정진주 씨의 2분의 1 지분권이 침해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상속 회복권은 청구하는데 그 시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침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3년과 10년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먼저 지나간다면은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발빠른 사무장이지 않습니까? 뛰었습니다. 어, 뛰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진주 씨가 상속회복 청구와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다 하거든요.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왜 같이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것은요. 이제 상속회복 청구는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상속인인 척 가장해서 상속받은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유류분 반환 청구는 정당하게 정려받거나 정당하게 유언으로 상속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유류분만큼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상속받은 척을 한다면 상속회복 청구를, 예, 정당하게 증여받거나 정당하게 유언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오빠인 정주호 씨와 동생인 정진주 씨가 똑같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오빠인 정주호 씨가 마치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가장을 했기 때문에 정진주 씨가 결국 상속회복 청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빠인 정주호 씨가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이건 정당하게 상속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만약 이 오빠 주장이 맞다면은 오빠가 정진주 씨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니까 네. 결국 정진주 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추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빠 주호 씨가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이 공동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해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상속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아니면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그 기여한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보통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셔야지만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오빠 주호 씨도 중증 치매를 앓았던 어머니를 꽤 오랫동안 모셨고 진주 씨도 어머니 병원비를 대면서 도리를 다 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기여분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네, 두 사람 다 도리를 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두 사람이 협의해서 기여분을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정진주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가사소송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사와 가사를 합쳐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아,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합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민사소송인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회복 청구에서 가사소송 사항인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라라는 주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오빠 주호 씨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빠인 정주호 씨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결정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지금 복잡한데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상속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그것은 유언의 효력과 관계가 있겠습니다. 아, 예, 만약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가 남긴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오빠 정주호 씨는 정당하게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용되게 될 것이고요. 네. 만약 유언의 효력이 없다, 즉 무효라면은 오빠인 정주호 씨는 정당하게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회복 청구가 인용될 것입니다. 야, 근데 이게 유언장을 작성할 그 당시에 어머니인 박숙자 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거든요. 예. 아니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유언의 효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언의 효력이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조사해 봤습니다. 네. 조사해 보니까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인지장애, 선망 증세 등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은 없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내장, 백내장도 심한 상태셔서 유언장을 제대로 보고 읽을 수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유언은 아무래도 무효라고 봐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무효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결국 상속 회복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진주 씨가 이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상속 재산을 두고 형제 자매가 또 다투는 상황이 또 참 안타까운데, 그렇죠. 뭐 일어나면 또 변호사 찾아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주 씨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정진주 씨의 상황은 소송을 제기하면 어렵지 않게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 간에 이런 다툼이 생기면 정말 큰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상하지 않을 수 있겠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상속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